우울증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바로 기본 생활 리듬입니다. 잠, 밥, 움직임, 사람과의 접촉, 이게 다 흐트러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울을 스스로 관리하는 첫 단계는 크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드리는 조언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수근 원장입니다. 혹시 요즘 사람 만나기가 예전보다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요? 누구를 만나도 예전처럼 웃음이 잘 안 나오고, 모임에서는 웃고 있지만 사실은 빨리 집에 가고 싶고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우울증 환자분들이 정말 흔하게 겪는 변화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요 하고 웃고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지쳐버린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우울증이 보내는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천 명 이상의 우울증 환자분들을 상담하며 공통된 패턴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혹시 지금 본인 스스로가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왜 사람을 만나기 힘들까?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면 오늘 영상에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회복 단계들을 정확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상담을 고려해야 하는지까지 부담 없이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드릴게요.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은 상태,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하다는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감정, 몸, 생각, 행동, 인간관계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질환이에요. 우리 전반적인 삶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울증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모든 게 힘들어요. 하루가 너무 길고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버거워요. 이게 바로 우울증의 핵심입니다. 기분이 안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의 활력과 흥미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우울증은 기분만 다운되는 게 아니라 생각의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예를 들면 내가 괜히 민폐만 끼치는 건 아닐까? 나 때문에 분위기만 망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더 작게 보고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돼요. 우울증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호르몬 변화, 환경 변화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발생하는 명확한 의학적 질환이에요. 우울증의 가장 뚜렷한 신호 중 하나가 바로 대인관계의 변화입니다. 사람 만나고 연락하는 건 사실 마음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울이 찾아오게 되면 이 에너지가 제일 먼저 크게 떨어집니다. 자세하게 4가지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특징, 연락이 버겁다. 평소보다 답장이 늦어지고 읽고도 다시 답장할 힘이 없어지고 연락 오는 것 자체가 부담처럼 느껴져요. 게으르거나 무례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에너지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두 번째 특징, 사람들 사이에서 더 외로워진다.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대화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잘 웃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은 왜 난 이렇게 공감이 안 되지? 하며 점점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내가 분위기만 망친 건가? 내가 없었어도 됐겠지. 이런 자책이 따라오죠. 세 번째 특징, 불편함, 민폐 불안이 심해진다. 우울증 환자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나가면 다른 사람들 불편해할까 봐요. 내가 가면 분위기만 다운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울이 만들어내는 왜곡된 자기평가입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데도 자신을 훨씬 더 작게, 부족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네 번째 특징, 그래서 점점 고립된다. 우울은 관계를 한 번에 끊지 않아요. 조용하게, 아주 천천히 관리를 멀리하게 만들어요. 오늘은 연락하기 힘들어서 미루고, 내일은 대답하기 미안해서 또 미루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나는 이렇게 고립되는 게 편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성향이 바뀐 게 아니라 우울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예요. 주변에서 보기엔 단순히 바쁜 건지 아니면 우울한 건지 구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특징들이 갑자기 혹은 최근 들어 뚜렷해졌다면 그건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라 마음이 힘들다는 도움 요청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의심되는 분들을 보면 가족이나 친구가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 있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괜히 부담 주는 건 아닐까? 이렇게 너무 고민하다 보니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진료에서 늘 드리는 조언을 여러분께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조용하지만 분명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우울할 때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누군가는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한 메시지는 아주 짧아도 돼요. 요즘 힘들지? 내가 네 편이라는 건 꼭 기억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 존중하는 응원이 가장 힘이 돼요. 두 번째, 만나자, 얘기하자 보다 편할 때 얘기해도 돼.
우울한 분들에게 가장 힘든 말은 이거예요. 우리 언제 볼까? 얼마나 힘든지 말해봐. 이 말은 선의로 해도 상대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져요. 말해야 하고 나가야 하고 대답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 바로 만나지 않아도 돼. 네가 편해지는 날 그때 얘기해도 괜찮아. 이 말은 상대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메시지라 부담이 확 줄어들고 마음 문을 조금씩 열게 됩니다. 세 번째, 조언은 줄이고 감정을 먼저 받아주세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마음먹기 나름이야. 하지만 우울한 사람에게 이런 말은 자책만 더 심해지게 만들 수 있어요. 우울한 분들에게 필요한 건 해결책보다는 감정의 공감입니다. 그랬구나. 그 상황이면 정말 힘들었겠다. 네가 그런 마음 느끼는 게 너무 이해가 돼. 이런 한 줄이 훨씬 큰 위로가 됩니다. 네 번째, 적당한 거리에서 꾸준히가 가장 중요하다. 가장 좋은 방식은 너무 가까워지지도 너무 멀어지지도 않는 중간거리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네 생각 많이 나더라. 오늘 하루는 좀 괜찮았길 바라. 이 정도의 가벼운 메시지를 한 번씩 보내주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이런 연결의 끈이 우울에서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섯 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절대 피해야 할 말과 행동은 이렇습니다. 너 왜 연락 안 해? 내가 이렇게 신경 쓰는데 왜 대답 안 해? 마음 다 잡아. 의지가 문제야. 그 정도 힘든 건 누구나 겪어. 이런 말들은 상대의 자책감을 순식간에 몇 배로 키워버립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걸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부담을 줘도 더 깊숙이 고립됩니다. 우울한 분들은 겉으로 말은 안 해도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느낌에서 정말 큰 힘을 얻습니다. 절대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조용한 지지로 곁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예요. 우울증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바로 기본 생활 리듬입니다. 잠, 밥, 움직임, 사람과의 접촉, 이게 다 흐트러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울을 스스로 관리하는 첫 단계는 크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무너진 기본을 조금만 다시 세워주는 것, 이게 시작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드리는 조언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의 리듬을 조금만 다시 잡아주세요. 우울하면 밤낮이 바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제대로 해봐야지. 하지만 이 결심 자체가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아침 9시 이전에 일어나기.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울이 훨씬 안정됩니다. 시간은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단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뇌의 리듬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한 끼라도 제대로 먹어주세요. 우울하면 요리든 배달이든 모든 게 다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무조건 건강한 식사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루에 단 한 끼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보세요. 도시락, 김밥, 간단한 국밥, 집 앞의 편의점 식사, 뭐든 괜찮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우울한 뇌에게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주는 방식이에요. 세 번째,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돼요. 대신 가벼운 움직임만 해주세요. 우리는 흔히 운동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헬스장 가야겠다. 30분은 뛰어야지. 하지만 우울한 상태에서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창문 열고 1분만 맑은 공기 마시기. 방 안에서 스트레칭 1, 2분. 집 주변 3분 산책. 억지로 나갈 필요 없이 현관 앞까지 나갔다 오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움직임은 우울에 정말 큰 효과가 있는 행동이지만 그 움직임이 1분이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침대 밖으로 한 걸음입니다. 네 번째, 혼자 버티는 건 당연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내가 너무 약해진 것 같아요. 이 정도도 못 버티는 건가요? 아니요. 우울은 의지로 이겨내는 병이 아니에요. 힘든 건 너무 당연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 하루를 버텼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우울과 싸우는 부담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단 하나만 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단 1%라도 리듬이 돌아오면 그건 분명히 회복입니다. 우울증은 작은 변화가 쌓여서 좋아지는 병이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정도면 병원에 가야 하나요? 병원 가면 도대체 무슨 치료를 해요? 병원에서는 단순히 약 주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혼자 감당하느라 무너졌던 것들을 조금씩 다시 세워주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약물 치료. 많은 분들이 약물 치료를 정말 두려워하세요. 평생 먹어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우울증 약은 뇌의 기운을 조금씩 다시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치료를 시작하고 나면 2, 3주 사이에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무기력감이 조금 덜해지고
예전에는 아무 느낌 없던 일들에 이건 해볼까 하는 작은 의지가 생기고, 이런 변화들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말, 우울증 약물은 중독되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중독, 의존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걸 고려해 안전한 용량으로 치료합니다. 두 번째, 상담치료. 우울증은 단순히 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 관계, 스트레스, 성향,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얽혀 있습니다. 상담은 바로 이 부분을 다룹니다. 지금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든지, 언제부터 어려워졌는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정리해주는 과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상담 치료를 받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병원에 와서 힘들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치료의 시작.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이 정도는 다들 참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오신 것 자체가 이미 큰 용기예요. 그리고 그 용기 덕분에 오늘부터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특별한 증빙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할 수 있었다면 치료는 이미 절반 시작된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거 내 얘긴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미 스스로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용기입니다. 우울은 마음이 지칠 만큼 오래 버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쳤다면 쉬어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힘들 때는 견뎌야 한다가 아니라 도움을 받아도 된다가 정답이에요. 필요하시면 병원에 오셔서 편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가볍게 숨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 멘탈에 도움되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